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취업부터 퇴사까지 지난 편에서 취업 전에 제가 쌓아왔던 스펙과 스펙 관련 주로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취업 전 설계에 대한 생각과 지원회사 플러스 면접 편입니다. 취업 전에 2D는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3D는 어떤 걸 주 툴로 잡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인벤터 교육과 솔리드웍스 교육을 둘 다 들었습니다. 프로이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잘 사용되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벤터와 솔리드웍스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두 개 다 사용 방법을 익힌 결과 뭘 써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인벤터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솔리드웍스는 값이 비쌌고 실제로 두 개 다 사용을 해보면 솔리드웍스가 잠버그가 훨씬 덜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어지는 부분이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뭘 사용해도 사용 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 솔리드웍스가 기능상, 작업상 편했다라는 점은 있었고요. 뭘 하나 배워두면 다른 거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3D 툴은 뭘 선택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취업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전에는 제가 이제 작업면에서 보면은 취업 전에는 도면을 치거나 이제 설계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설계도 이제 제가 무엇을 개발을 할 줄 알았습니다. 실상은 처음 입사 시에 그 회사에 맞는 도면 작성법을 배웁니다. 정식 제도법에서 벗어나 있고 상급자마다 모두 도면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상급자가 또 도면을 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각각인데 이 사람한테 맞춰서 배우면 다른 사람한테 혼나는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져 있어서 도면을 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받아서 그 다른 사람의 도면을 쳐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도면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혼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현기증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일반화적인 건 아니고 안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의 이력에 대해서 알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물어보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도면만 칠 수는 없으니까요.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르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도면에서 벗어나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개발과 유지보수로 나뉜다고 치면 회사가 당장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급하지 않은 상태면 장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부터 추가적인 설계를 시작할 테고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보고 실측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아니다 하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면 개발에 바로 투입이 되면서 작은 부품 일부분을 설계시키겠죠. 근데 이게 일반화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설계를 진짜 시작하면 정말 작은 걸 설계하더라도 상급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공짜 치수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서 상급자의 기준에 다 맞춰지게 됩니다. 상급자 위에 또 다른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질 때까지 무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게 어렵게 설계를 하고 도면 작성하고 수정에 수정 반복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좀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는 그런 회사를 가시게 되면 중간중간 보고를 위해서 간략 자료를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엔 최종 자료 같은 거를 또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하려고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이렇게 보고를 해도 제 바로 윗선에서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설계 딱 보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시 PPT도 다시 계속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PPT 고수가 또 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회사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면 설계 이런 식으로 자료까지 만드셨으면은 이제 1차적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발주를 나가게 되고요. 조립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과 출장을 가게 되고
문제 생기면 또 무한 출장을 가게 되고, 중요한 부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몇 달간의 또 일이 달려있고, 자료 만들면서 수정됐던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자료가 또 수정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그 부분 일에서 전문가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가 됩니다. 이제 그 파트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신입이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자가 되고, 그 부분이 잘못되면은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잘못될 시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상세한 얘기들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업체와의 가공 여부 통화, 현장 통화, 영업과의 통화, 수없이 많은 통화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추후에 업무 이제 취업 후에 그때 얘기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들은 근데 회사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신입의 그때 당시 숫자에 따라 다르고, 부서별 하는 일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는 설계부서에서 발주내는 곳이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는 구매팀이 내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모든 회사가 이렇게 딱 명확히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도면만 1년, 2년 이렇게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그런 거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출장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야근을 하게 됩니다. 52시간을 저는 웬만한 회사는 설계직에서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52시간이 큰 회사들은 적용이 되고 작은 회사들도 적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바뀌지 않을까도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많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야근을 안 하고 칼퇴근하는 부서 회사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찾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추후 설계 후편에서 3개월씩 얘기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회사입니다. 총 지원회사는 6군데였습니다. 회사명도 다 기억하지만 제가 발언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만 적었습니다. 보면은 회사별로 주는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당신을 고졸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가능성 있고 희망이 있는 대졸자로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우리 회사에서 계속 키워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회사 500인 100억 국책 2200 연봉을 예로 들면은 국책까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상 성공의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 볼 때는 정말 가능성이 넘치는 회사처럼 어필을 할 것이고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박하게 성공을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겠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면서 연봉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재가 있어야 회사를 성공시키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설계자로 예로 들면은 기본 기계 전공을 많이 뽑고요. 설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며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일은 이제 경력급으로 잘하지만 돈은 신입급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국제과제 회사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기간은 짧고 돈은 많지 않고 이제 계속 밤새 일해줄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훌륭한 마인드의 사장님 계신 곳도 존재했습니다. 좀 안정기를 거친 좀 오래된 회사였는데요. 네 번째에 있는 큰 틀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시작부터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키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회사의 이득을 직원들한테 모두 돌려주면서 한 명 한 명 충신을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보통 이런 회사는 회사가 엄청 커지기는 힘듭니다. 좀 오래 롱런은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사에 돈을 꽁꽁 해두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적어지지만 발전은 더디지만 이제 오래오래 직원들의 신의를 얻으면서 갈 수 있는 회사가 경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3,300, 2,500, 3,000, 3,500 이런 식으로 쭉 포진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0 후반대 정도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 정도 포진해 있다고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몇몇 회사는 지금 한 100, 200, 300 정도 오른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연봉을 제외한 보너스나 여러 복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적어봤는데, 회사가 크면은 클수록 복지는 확실히 많았습니다. 확실히 복지는 정말 많고 어디 뭘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안 그러려는 회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내 기업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면접 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국책회사, 거의 이 정도 규모에 되는 회사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면은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회사 자랑을 신나게 듣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모두 다 합격하진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만 가르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합격 소식을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출근을 시키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 이런 데 가면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안 뽑힌다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만 이제 계속 듣다가 집 가다가 합격 소식을 들었고요. 이게 되게 면접을 보는 곳인지 기업 소개를 들으러 왔는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설계 인원은 4명 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인 1000억대 국산화 회사에서 이제 사람이 계속 탈주가 발생해서 사람을 뽑거나 회사 규모가 확 커지면서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케바케지만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직원을 키울 생각을 가지고 뽑았었습니다. 면접 보면서 이제 깔 건 깔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설계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합격하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도면 관련된 제도법 시험을 봤었어요. 그 세 번째로 150인 500억 국산화 회사였습니다. 이제 신기하게 2D CAD만 사용하는 회사, 이 회사가 유일했었는데요. 외국 부품을 국산화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설계 인원은 6명 정도였고요. 2,500 연봉 정도 준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많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연봉에 대해 연봉 얘기를 하면은 되게 많이 안 왔었나봐요. 되게 어필을 막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준을 좀 많이 깎더라고요. 비전공자가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일단 테스트를 한번 봐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테스트를 바로 보기 시작했는데, 작은 부품을 이제 실측을 하게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2D 화면에 CAD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제가 생각보다 CAD를 다루는 거는 조금 빠르게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집 가면서 이제 합격 소식을 주더라고요. 네 번째 80인 100억 케이스. 현장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일 시킬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입이 들어오면은 키운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난 너를 키우겠다, 이것저것 도전해보려는 게 마음에 든다, 꼭 와달라고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선배도 취직해 있었고 실제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회생활 해보는 거 조금 빡세게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여유로운 데로 가면은 좀 비교가 돼서 조금 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때 이 회사를 안 가고 좀 더 큰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회사로 가게 된 일이었죠. 이 다섯 번째 300인 1000억 반도체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율이 딱딱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서별 이제 업무 분담도 딱딱 잘 돼 있었고요. 취준하실 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래된 회사나 인원이 꽤 많은 회사는 부서별 업무가 좀 잘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반대인 경우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게 이제 취업을 해보시면은 이게 체감이 되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차차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업 전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정보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취업 후편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취업 후편에 얘기 들을 때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